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아오야마 대학에 재직 중인 심승규입니다. 오늘은 제가 포스트 아베노믹스 평가와 전망 주제로 금융 완화에서 실질 임금까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1993년 이후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면서 디플레이션과 그로 인한 투자 부진이 장기 경기 침체의 주된 원인이라 인식하였습니다. 즉, 오늘보다 내일의 물건값이 쌀 것이라는 예상이 소비와 생산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소비와 생산의 의욕 감소는 다시 인적,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 의욕을 꺾어 결국 경제 전체가 장기 침체에 빠졌다고 인식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은 지속적으로 일본 경제를 인플레 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빈번히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2012년 아베 신조 내각의 출범으로 아베노믹스가 시작됩니다. 아베노믹스는 세 개의 화살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화살인 무제한적 금융 완화는 엔화 가치를 하락시켜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춰 설비 투자를 촉진시킬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목표 아래 장기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용인하고, 더 나아가 일본은행은 중앙은행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 직접 주식시장에 개입하여 ETF를 매입함으로써 주가를 부양하고 부동산 리츠인 J-리츠까지 매입합니다. 또한 2016년부터는 단기채 금리뿐 아니라 장기채 금리까지 통제하는 Yield Curve Control YCC를 도입합니다. 두 번째 화살은 사회보장 제도 등의 재정 지출 확대와 기업들의 법인세 인하를 통한 일본 국내 투자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재정 확충을 위해 소비세 인상을 병행합니다. 세 번째 화살은 거시 노동시장의 규제 개혁으로 요약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실질 임금을 상승시킴으로써 가계들의 구매력 확충을 목표로 합니다. 앞서 논의된 소비세 인상분을 초과하는 구매력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아베노믹스가 전과 달리 양적, 질적 측면에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디자인된 듯 보였습니다만, 실제 아베노믹스의 성과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었습니다. 안정적인 2%의 물가 상승률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2014년에 반짝 1.4%의 물가 상승률을 달성한 이후 1%를 넘지 못하였고, 일시적으로는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경제 성장률 역시 2013년에서 2019년 연평균 1% 남짓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 공급과 또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 등으로 인하여 일본의 물가 상승률 역시 3.7%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는 사실 아베노믹스의 성과라기보다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이제는 목표치의 2배 정도에 달하는 높은 물가 상승률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주창자인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하고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 역시 내년 4월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아베노믹스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이 어떤 방식의 출구 전략을 준비 중인지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은행은 지난달 20일 10년 만기 장기 국채의 금리 변동 용인폭을 확대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구로다 총재는 무제한적 금융 완화 기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지속적으로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YCC의 경우에도 2016년 도입 당시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으로 2% 달성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고, 작년 11월 물가 상승률이 3.7%를 기록한 만큼 추후 물가 상승률 추이를 지켜보면서 YCC를 점진적으로 페이드아웃 시키는 것이 그 이전부터 실시되었던 큰 그림에서의 금융 완화 정책 기조 자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구로다 총재의 설명이 시장에 얼마나 믿음을 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일본 국채 중 과반 이상을 일본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일본 정부의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지출 확대와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을 통한 통화 공급이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고가의 일본은행이 매입해 왔고, 이제는 일본 국채에 대한 시장 수요가 크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현재까지의 재정 지출과 금융 완화를 축소해야 된다는 경고로 인식됩니다. 현재 기시다 내각은 2023년 춘투, 충계 노사협상 시기를 분기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23년 춘투에서 충분한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투자 회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춘투에서 충분한 임금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무제한적 금융 완화나 적극적 재정 지출의 출구 전략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충분한 인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아베노믹스를 이대로 끌고 나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포기하고 돌아서기에도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세계의 이목이 일본 경제 정책에 집중되는 이유는 일본이 세계 최대 순 채권국이며 미국 국채의 최다 보유국이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이 통화 긴축에 나서는 동안에도 일본은 꾸준히 유동성 공급처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 일본조차 긴축 통화 정책으로 돌아선다면 세계 금융시장은 더 힘든 시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어느 경우에나 일본 정부나 중앙은행은 정중동의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변수의 단기 변동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